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자 이 영상의 제작 배경입니다. 안녕하세요. For Freedom Life, 경제적 자유를 꿈꾸고 행동하고 있는 포프리 라이프입니다. 앞서 업로드한 자본금 없이 돈 버는 방법이라는 영상을 통해 저의 개인적인 통찰로 해석한 전문성 요소에 대해 짧게 언급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내가 제공해 줄 수 있다면, 또는 사람들이 이미 많은 돈을 쓰고 있는 분야에서의 불편함을 내가 해결해 줄 수 있다면, 그 해결해 줄 수 있는 기술은 전문성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 전문성을 통해 우리는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라고 짧게 설명했었는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내용에 대해 좀 더 깊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의 삶을 좀 더 깊이 들여다보면 이는 곧 생산자의 삶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머나먼 과거 우가우가 시대 때 우리 조상들은 사냥이나 채집을 통해 먹거리를 획득하여 삶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생존을 충족시킨 뒤 남은 먹거리는 물물 교환을 통해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어낼 수 있었는데요. 이것이 가능했던 우리 조상들은 모두 스스로 사냥이나 채집이라는 전문성을 통해 먹거리나 필요한 것을 얻어낼 수 있는 생산자였습니다. 반면 현 시대의 우리들은 생존을 위해 돈이라는 요소를 획득하여 삶을 영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자유롭게 사냥과 채집이 불가능하거나 그런 방법들의 지식을 전문적으로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현대 사회의 우리는 이 사회에서 혼자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산성이 제고된 것입니다. 우리가 배가 고플 때 원하는 만큼의 음식물을 먹기 위해서는 사냥이나 채집을 하러 가면 되는 것이 아닌 돈이라는 요소를 벌어들여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돈이라는 요소는 회사나 아르바이트라는 조직에 소속되어야만 획득해낼 수 있는 것이 저희가 살고 있는 현 사회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들은 돈이라는 생존 요소를 위해 이러한 구조에 편승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해당 주제에 대해 좀 더 깊게 들어가 봅시다. 왜 우리는 회사 취직이나 아르바이트 없이는 스스로 돈을 벌 수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는 회사나 아르바이트 없이는 스스로 생존할 수 없는 것일까요? 바로 우리에게 가져다가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무언가가 없기 때문입니다. 가져다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생산품이 없기 때문입니다. 땔감을 잘라와서 팔거나 물고기를 잡아와서 팔거나 옷을 만들어 팔거나 웹툰이나 영상 컨텐츠를 제작하여 흥미거리를 제공하거나 추운 사람에게 손난로를 팔거나 배고픈 사람들에게 붕어빵을 팔거나 그리고 내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내 지식을 제공하거나 결국 사람들이 원하는 무언가를 내가 제공할 수 있다면 우리는 회사의 취직이나 아르바이트 없이도 스스로 돈을 벌며 생존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전문성이며 생산자의 삶입니다. 지금의 사회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그리고 대학 교육으로 인해 보편적인 지식은 상승하였으나 사람들의 전문성, 즉 스스로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사라져버렸습니다. 혹은 제거당했습니다. 생산 능력이 사라진 우리들은 다른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수 노동력만을 원하는 회사라는 곳에 혹은 아르바이트라는 곳에 값싸고 쉽게 대체 가능한 노동력으로서 유통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전문성을 잃었습니다. 아니, 우리는 전문성이라는 것에 무지합니다. 전문성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돈을 벌어 먹고 살아갈 수 없다는 것, 회사라는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는 것,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노동이라는 수단만이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라는 뜻입니다. 물론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는 것도 하나의 전문성입니다. 다만 우리의 순수 노동력을 필요로 하는 회사나 아르바이트는 시급제나 연봉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같은 노동시간에 대비하여 우리를 더욱더 쥐어짜낼수록 이득을 보는 구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쥐어짜기 위해 최적화된 상사들과 그런 환경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회사 생활에서 불행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성과제에서야 비로소 자유를 느낄 수 있겠으나 전문성이 결여된 성과제는 곧 무수익에 귀결됩니다. 자, 여러분, 많은 분들이 이미 알고 계시지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아직도 알지 못하고 있는 사회에 숨겨진 진실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현재 사회의 교육체제는 과거 산업혁명 당시 적당한 지식을 가진 노동자를 대량 양산하여 사회적인 인건비용 감소와 공장의 생산성 효율을 위해 고안된 것들입니다. 등교 후에는 학교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정해진 쉬는 시간, 두발이나 복장 규정, 따라야 하는 각종 규칙들, 관리자 선생님의 말을 따라야 하는 것, 그리고 야간 자율학습, 결국 이 모든 것이 훗날 회사의 규칙에 불만 없이 따르게 만들고 야근을 하게 하거나 회사 기계를 돌릴 수 있을 정도의 지식을 쌓게 하는 교육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와 같은 방식으로서 사회에 필요한 전문직도 많이 양산되어 왔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이 사회의 발전과 효율을 위해 스스로 생존할 수 있는 생산성을 제거당한 채 사회 측면에서의 효율적인 특정한 기능만을 주입당해 왔습니다. 이러한 사회 구조는 현대에 이르러서 더 큰 문제로 확장되었는데요. 조금 가까운 과거, 즉 경제성장기에는 이러한 노동자 양산 방식도 사실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어떠한 전문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하여도 다니고 있는 회사에 충실하여 그 회사라는 전문성을 쌓음으로써 어느 정도 신분 상승이 가능했을 뿐만 아니라 안정적인 고용 보장으로 어느 정도 충분히 양질의 생활을 영위해 나갈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이제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4차 산업혁명으로 단순 반복 일자리가 점차 사라지고 있으며 모두 기계로 대체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안전하다고 생각되었던 고도화된 전문성의 영역들까지 기계나 AI가 대체할 수 있는 시대가 왔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더욱더 극도의 전문성을 갖춰야지만 살아남을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대사회에서는 이미 고스펙 인력들이 무수히 양산되어 시장에 넘쳐나게 되었기 때문에 회사들은 기존 인원을 자르거나 추가 인원을 더 안 뽑거나 비용이 더 적게 들어가는 사람으로 쉽게 노동자를 교체해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교체당한다면 그 회사라는 전문성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은 더 이상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나를 사용해줄 다른 회사의 일자리를 찾아 끊임없이 방황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해당 내용은 뉴욕타임즈에서 10년 연속 베스트셀러를 기록한 세스 고딘의 린치핀이라는 책을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암울한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엇을 해야 될까요? 그것이 바로 오늘의 주제이자 이 영상의 제작 배경입니다. 우리는 다시금 생산자가 되어야만 합니다. 교체 불가능한 나만의 전문성이 있으면 내가 나를 써줄 회사를 찾아 방황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문성을 필요로 하는 회사들 또는 돈을 가진 사람들이 오히려 나를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전문성으로 돈을 벌어 스스로 먹고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전문성을 가지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다는 게 시사점인데요. 그런데 사실 이렇게 이러저러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법에 대해 정해진 정답은 없다는 것이 뼈아픈 현실입니다. 이 지구상에서는 다양한 사람들이 다양한 삶을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누군가에게는 맞았던 방법이 누군가에게는 맞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에 그나마 보편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한번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법 첫 번째, 좀 더 효율적인 전문성 선택하기. 우리가 전문성을 선택함에 있어서 단순히 돈만을 바라보고 그 전문성을 선택한다면 그 목적지까지 도달하는 데 필요한 긴 시간과 수많은 역경을 견뎌내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지치게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전의 과정 속에서 최악의 경우 실패하더라도 그 전문성을 획득하는 과정 자체가 즐거울 수 있어야 합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언젠가 뒤돌아봤을 때 한 번 사는 우리들의 인생 속에서 정말 즐거운 순간이었다고 회상할 수 있을 그런 분야를 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즉 앞으로 우리가 획득하고자 하는 전문성은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요소이면서도 나의 즐거움도 충족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즐거움은 우리에게 포기하지 않을 수 있는 끈기를 제공해 줄 것이며 그 끈기는 결국 우리가 원하는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법 두 번째, 더 많은 시간 할애하기. 정보가 넘치는 현대사회 속에서는 거의 대부분의 전문적 지식을 인터넷을 통해 획득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획득하기 위해 조금이라도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함으로써 더 빠르게 원하는 것을 획득할 수 있는데요.
아무리 그 효율성의 차이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루에 1시간을 공부하는 사람과 하루에 7시간 공부하는 사람은 같은 하루를 살아간다 하여도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엄청난 격차가 벌어질 것입니다. 누구에게나 하루라는, 한 달이라는, 1년이라는 똑같은 시간이 주어지지만 누군가는 그 똑같은 시간을 마치 7일처럼, 7달처럼, 7년처럼 활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공군 사령부에서 운전병으로 근무하던 시절 제가 모시던 사령관님은 매일 아침 해도 떠오르지 않는 이른 시간부터 이미 목욕을 마치고 청사에 출근을 완료하셨습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주어진 하루를 더 길게 활용한다는 점도 멋있었지만 무엇보다 멋진 점은 그렇게 목욕을 하러 가거나 청사로 이동하는 차 안에서의 그 짧은 시간 동안에도 사령관님은 외국어 단어 하나 또는 어떠한 정보 하나를 공부하고 계셨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사령관님의 이런 모습들이 사령관님을 지금의 위치에 있게 해준 것이구나 하는 깨달음을 얻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렇게 차로 청사에 일찍 모셔다 드리고 저도 덩달아 많이 얻게 된 남은 시간을 독서로서 활용하였는데 이로 인해 군대 생활 2년 동안 읽었던 책이 이전 20여 년 동안 읽었던 책보다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런 시간의 활용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전역하고도 그러한 깨달음을 현실에 적용하여 채권의 채자도 모르던 상태에서 같은 하루 속에서 남들보다 더 많은 시간을 채권 공부에 할애하였고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제가 필요한 채권 지식을 모두 획득할 수 있었습니다. 자,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법 세 번째, 환경 만들기입니다. 인간의 의지는 과대평가되었습니다. 우리가 결정하는 모든 행동들은 사실 이성적 판단보다는 본능에 더 맞닿아 있습니다. 이러한 본능으로 인해 우리는 결국 우리 주변을 이루고 있는 환경 요소에 따라 그 행동들이 결정되게 됩니다. 지금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보내는 내 주변 사람 5명의 평균이 나다 라는 말을 들어본 적 있으신가요? 이 말은 우리 주변 환경에 따라 우리도 모르게 큰 변화가 나타나게 된다는 강력한 힘을 가진 본능적인 영역입니다. 즉 대부분 실제 그렇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를 활용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달성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전역 후에 제가 목표로 했던 1억을 모으기 위해 바쁜 회사로의 굴레 속에 저를 던져 넣어 돈을 모을 수밖에 없는 환경을 만들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사업을 함께 해왔던 친한 친구와 미닝쿼터라는 모임을 만들어 제 스스로 발전할 수밖에 없는 환경을 구축하였는데요. 해당 모임은 각자 새롭게 알게 된 정보나 공부했던 내용을 매 분기마다 만나서 공유하는 모임인데 그로 인하여 서로가 몰랐던 지식을 배워나갈 수 있었으며 그 모이는 일자 자체가 하나의 트리거가 되어 자연스럽게 매일매일 무언가라도 연구하거나 공부해 나가는 일상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환경이라는 요소는 큰 스트레스 없이도 우리의 목표에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만들어주는 강력한 요소입니다. 자, 전문성을 획득하는 방법 마지막 네 번째로는 바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실행하기입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도전과 행동을 통해 행복한 삶을 살아오면서 가장 큰 원동력이 되어준 습관은 바로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것부터 일단 실행해보는 습관입니다. 계획을 세우다 보면 그 크기만 커지고 막상 진행하는 것은 한 가지도 없게 됩니다. 이런 계획들 속에서 가장 빠르게 당장 실행할 수 있는 요소를 찾아 행동해 본다면 그 다음 과정은 항상 자연스럽게 이어져 결국 원하는 목적지까지 달성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만에 하나 목적지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더라도 이미 많은 발전을 이뤄낸 자신을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알고 보니 이러한 빠른 행동을 통해 작은 성과들을 내는 것의 효율은 지난 30여 년간 창의성을 연구해온 하버드대 경영대학원 석좌교수 에머빌 교수의 이론과도 맞닿아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매일 사소한 업무라도 의미 있는 작은 성공을 맛보게 하면 업무 효율이 엄청나게 증가한다는 해당 교수의 연구 결과입니다. 더불어서 세상에는 R&VD 혹은 시크릿이라는 이론이 있습니다. 무형적인 측면까지는 언급하지 않겠지만 현실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구체적으로 상상할 수 있다면 그 상상은 결국 우리의 행동을 불러일으키게 되고 그 행동은 결국 상상을 현실로 만들어줍니다. 따라서 우리가 가장 빠르게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당장 행동으로 옮겨 실행하는 것은
우리가 앞으로 전문성을 획득하는 데에 강력한 도구가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생산자가 될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전문성을 획득하기 위해 많은 통찰과 노력 그리고 시간을 들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생산자가 된다면 회사나 아르바이트에 의존하지 않아도 스스로 돈을 벌며 생존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를 획득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저 또한 위의 방법대로 자유를 위해 한 발짝 한 발짝 나아가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있을 뿐임에도 분명 만족스러운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누군가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방법들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해당 영상을 통해 우리 스스로가 행복한 삶, 자유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 어떤 행동들을 해야 하는지 조금이라도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볼 수 있었다면 이 영상의 목적을 달성한 것이겠지요. 저는 저를 포함한 제 구독자님들이 단순히 지식 습득에서 나아가 실제 행동 등을 통해 경제적 자유를 획득하는 큰 행복을 누리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멋진 세상을 저희가 자유롭고 온전히 누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날까지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